안녕하세요. 영초 10회입니다. 오늘은 디프리시에이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디프리시에이션을 배워보겠습니다. 디프레이션이 텍스 상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코스트 리커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디프레이션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메이커스를 배워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디프레이션이 뭔가 간단하게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컴퓨터를 1000불짜리를 샀어요. 그리고 유스풀 라이프가 5년이에요. 그러면 샀을 때 바로 첨부를 익스펜스 처리하는 게 아니고 5년에 걸쳐서 매년 2,000불씩 2,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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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불 이렇게 익스펜스 처리해야 맞죠? 이런 걸 디프레이션이라고 하죠. 조금 용어를 넣으면 유스풀 라이프 동안 코스트를 스페이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밸류가 계속해서 사용된다. 그 밸류가 계속해서 떨어진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텍스에서 디프레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카운팅에 디프레이션이 있지만 텍스에서 디프레이션이 있어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어카운팅의 디프레이션과 가장 유사한 게 있어요. 거의 유사한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메이커스예요. 어카운팅의 디프레이션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 텍스에서 메이커스예요. 그러면 텍스에서 이것만 있느냐? 그렇잖아요. 어카운팅에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어카운팅 프린서플에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섹션 179 디덕션하고 스페셜 디프리시에이션 어라원스. 다른 말로 보너스 디프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카운팅에서 디프레이션은 유스풀 피어드 동안 코스트를 할당하는 거예요.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텍스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샀을 때 다 익스펜스 처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섹션 179하고 보너스 디프레션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이건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신이나 컴퓨터를 사면 메이커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에이 나는 그냥 첫 해에 다 떨어버릴래. 섹션 179나 보너스 디프레션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메이커스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히스토리를 볼게요. 히스토리를 보면 이 메이커스 전에 디프레이션이 뭐였냐면 accelerated cost recovery 시스템이에요. 이제 그 코스트 리커버리라는 단어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똑같아요. 디프레이션하고 똑같은 말인데 텍스상에서 코스트 리커버리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000불어치의 컴퓨터를 샀잖아요. 그럼 익스펜스 처리하면서 그게 디덕션 되고 그러면서 텍스 효과를 보잖아요. 그래서 코스트 리커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코스트 리커버리라는 단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디프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빼고 이 코스트 리커버리가 엑셀러레이트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스트레이트 라인을 썼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컴퓨터 말했듯이 2,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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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불 균등하게 갔잖아요. 근데 지금 엑셀레이트 된다는 말은 처음에 아주 강하게 디프레이션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코스트 리커버리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earlier years에 더 많은 디덕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디프레이션을 시키겠다는 거고 코스트 리커버리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accelerate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ACOS라고 하는 거죠. 뭐 대단한 이름인 것 같은데 별거 없어요. 그냥 accelerate 시키는 디프레이션이다. accelerate 시킨 코스트 리커버리다 해서 ACOS라고 쓴 거예요. 거기다가 1986년 이후에 이제 이 ACOS에다가 약간 수정을 해요. 그래서 modified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makers가 된 거죠. 약간 수정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류를 놓고
클래스를 더 넣고 그 더 많은 감가상각률을 했다라는 거예요. 초창기에. 그래서 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해서 MACOS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이커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어카워닝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어카워닝은 약간 재량을 줘요, 재량. 디프레이션 하는데 재량을 주는데 이 메이커스의 가장 큰 특징은 IRS가 일일이 가이던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RS의 가이던스를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가이드라인을. 재량권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IRS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에셋이 엘리저블한지 또 유스풀 라이프는 또 몇 년을 써야 되는지 다 IRS에 제공해줘요.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메이커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메이커스의 시스템에는 두 가지 디프레이션이 있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제너럴 하다는 거예요. 제너럴 디프레이션 시스템하고 올터너티브 디프레이션 시스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제너럴 하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은 다 여기를 쓴다는 거예요. 제너럴 디프레이션 시스템 GDS를 쓴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특별한 경우에는 ADS를 쓰고요. GDS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처음에 가장 강하게 디프레이션 시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ADS는 그냥 일정하게 디프레이션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넘어가서. 그러면 이그젠플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머신을 샀어요. 10,000불짜리예요. 그리고 4월 달에 샀네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할 수 있잖아요. 머신 10,000불짜리 4월 달에 샀다. 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리커버리 피어리어드. 디프레이션, 유스풀 피어리어드죠. 유스풀 라이프죠. 이거를 결정해야 돼요. 리커버리 피어리어드가 얼마인지를 결정해 줘야 돼요. IRS 가이던스를 따라서. 자, 머신은 몇 년일까요? 얘를 가이던스를 찾아보자고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걸 IRS가 그대로 주는 거예요. 9가지 클래스를 주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트랙터는 3년을 줬대요, 3년. 트랙터는 농사 짓는 거니까 빨리 망가지니까 3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만 별표 쳐놨어요. 자동차는 5년을 줬대요. 그리고 머시너리, 이퀴먼트 다 5년 줬어요. 어느 정도 맥센스 하죠? 그 가구는 조금 더 오르으니까 7년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리얼 이스테이트로 넘어가서 이제 레지던셜 프로퍼티, 아파트, 뭐, 홈, 렌트 레지던셜 프로퍼티를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거 27.5년을 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상업용 빌딩 그런 것들은 39년을 줬어요. 39년. 이것들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한 것들은. 그러니까 비클 익히면 5년. 그다음에 퍼니처 7년. 그다음에 레지던셜 렌트 프로퍼티 27.5년. 그리고 아피스 빌딩 39년.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자, 이제 머시너리가 5년이라는 거 결정했죠. 머신이 5년이라는 거 결정했어요. 두 번째 결정할 거는 이제 메서드를 결정해야 돼요. 디프레이션 메서드를 결정해야 돼요. IRS 보고. 자, 머신, 그리고 5년짜리는 뭘 써야 되느냐 결정해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만 별표 쳐놨어요. 자,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까 말했던 3년, 5년, 7년, 10년. 빨리 망가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빨리 망가지는 거는 앞에 빠르게 200% DB를 써서 아주 빠르게 감가상각을 시켜라. 이거예요. 200% DB를 써서 아주 강하게. 그 다음에 15년, 20년 것들은 약간 약하게 200%가 아니면 150%로 DB를 써라. 그리고 이 리얼 프로퍼티 얘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 앞에 강하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스트레이트로 해라. 이렇게.
지정해 준 거예요. 좀 특이한 거는 여기, 어, 우리가 이제 이 리스트 프로퍼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차나 컴퓨터나 카메라 같은 것들은 이제 집에서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할 때도 쓰잖아요. 두 개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비즈니스 용도로 쓰지 않고 50% 이상이 다 개인 퍼스널 유스로 쓰게 된다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Alternative Depreciation System인 에서 SL을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카메라 같은 거는 5년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써야 되잖아요. 얘를. 그죠? 카메라짜리는 얘를 써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50% 이하기 때문에 얘를 쓰라는 거예요. 얘를. 스트레이 라인을 쓰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다시 넘어가서 그러면 아까 우리가 머신 5년짜리였으니까 여기 DB 200%를 써야 돼요. 두 번째 결정이었죠. DB 200%. 세 번째 결정해야 될 게 IRS 컨벤션을 결정해야 돼요. 이 컨벤션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그냥 규정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갈게요. 컨벤션이 뭔가 볼게요. 머신에 5년짜리 200% DB를 쓰는 거는 무슨 컨벤션을 써야 되는가? 자, GDS 200% 3, 5, 7, 10년까지는 뭘 써라? mid quarter 또는 half year를 써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는 half year를 쓰는 걸로 선택을 할게요. 하나 더 볼게요. 39년짜리 빌딩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이쪽은 퍼스널 프로퍼티, 이쪽은 리얼 프로퍼티. 그래서 보면 39년짜리는 뭘 씁니까? 스트레이트 라인을 쓰고 GDS 쓰고 네, 이렇게 난 레지던셜이고 여기 컨벤션 및 먼스를 쓰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테이블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테이블이 나와 있죠. 테이블에 감가상각률이 나와요. 퍼센티지가 쫙 나와요. 그러면 결정됐죠? 여기 지금 뭐죠? 헬프 이어를 쓰겠다고 결정했죠? 자, 헬프 이어 컨벤션을 쓰기로 결정했어요. 헬프 이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1년 동안에 기계를 언제 살지 모르잖아요. 이때도 살 수 있고, 이때도 살 수 있고, 이때도 살 수 있잖아요. 이거 다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다 무시하고 그냥 딱 가운데 6개월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으면 아까 테이블 있었죠? 테이블을 보면 이 퍼센티지 레이시 나와요. 이렇게 쫙 IRS에서 이렇게 테이블을 줘요. 레이스 준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디프레이션이 쭉 이렇게 나와요. 얘를 그래프로 보면 이 처음이 여기 보면 처음이 좀 낮죠? 이 처음이 20이죠? 얘는 왜 그러냐면 이 half year 컨벤션을 썼기 때문에 반년 들어간 거예요, 반년. 1년이 들어가면 여기가 40이 되겠죠. 반년이 들어가서 20이 된 거예요. 그래프로 볼게요. 그래프로 보면 이제 반년이 들어가서 이만 원래는 1년이 들어갔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반년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쫙 내려가는 거죠. 처음에 많이 쓴 거죠. 이게 200dB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다 외웠다고 생각하고 자, 상업용 빌딩이에요. 그리고 엄밀년짜리고 5년짜리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안 갈게요. IRS에서 제공해주는 리커버리 피어드는 39년이었죠. 그리고 39년은 스트레이트 라인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IRS 컨벤션은 미드먼스예요. 그러니까 미드먼스라는 건 내가 뭐 1월 달에 뭐 1일 사건, 15일 사건, 16, 17, 18 언제 사건 간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1월 달 그냥 1월 달에 가운데 딱 잘라가지고 날짜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테이블을 보면 아까 그 테이블을 보면 그 테이블의 숫자가 쫙 나와요. 얘를 딱 놓고 베이시스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DB가 디프레션이 나오겠죠.
얘도 그래프로 보면 이번에는 스트레이트 라인이니까 이렇게, 이건 날짜에 따라 틀려지는 거고 날짜가 어느 날짜의 3일에 따라 틀려지는 거고 스트레이트 라인이 쭉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 메이커스를 배워봤고요. 메이커스의 가장 큰 특징은 ILS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가장 어카우닝의 디프레션과 유사하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